219쪽에 1등급 도전 외식호기의 다양한 털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외식호기의 털색이 다양한 것은 환경의 영향이다. 원래 이렇게 태어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변이야, 변이. 털색이 다양한 것은 이제 변이죠, 변이. 환경의 영향이 아닙니다. 예. 유전적 영향이에요, 유전. 예? 유전의 영향, 유전. 자, 털색이 다양한 것은 외식호기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람 맞네요. 맞는 거 골라야 되죠. 네. 자, 다형 변이의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며 자연 선택된 개체는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거 맞죠? 네. 나형과 다형 5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변이가 있고 그 변이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변이를 가진 개체는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낳아요. 그러면 걔 유전자가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가 집단에 보니까 요런 애가 하나, 빨간 애가 하나 있네.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애가 있는 거야.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얘가 생존하니까 번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얘 살충제를 뿌려도 잘 안 죽겠죠. 그렇게 얘네들도 진화된다. 살충제 살포로 바퀴벌레에서 변이가 일어난다. 이게 맞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변이가 있는데 살충제 살포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가에서 살충제를 살포하면 대부분의 바퀴벌레가 죽는다. 그랬죠? 예, 왜냐면 얘 초록애가 지금 더 많기 때문에 나에서 살충제 내성 바퀴벌레가 대부분 차지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니은디그 4번. 자, 3번에 자, 달팽이 집단에서 3대에 걸친 변화입니다. 자, 출생을 해서 요런 애들이 생식 연령이 되기도 전에 죽었네. 요런 애들은 뭐 그런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 같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자료를 잘 봐요. 자료를 잘 보세요. 자료가 주어졌는데 딴짓 하지 마시고 자료를 잘 보십시오. 생식을 했어요. 점점점 생식. 이건 성장. 얘네들 성장을 했네. 근데 얘는 죽었네. 얘는 죽었고 얘는 생식을 했어요. 2마리 났네. 얘는 2마리 나고 얘는 요 색깔은 이제 2세대까지는 자손을 남겼는데 그래도 3세대 자손을 못 남겼네. 예. 자, 그 점점점 이 색깔 애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 하여튼 원인이 있겠죠. 뭐 이렇게 주변이 약간 갈색 계통이던가 뭐 이러면 이제 눈에 띄면은 많이 잡히니까 뭐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흰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특별히 뭔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껍데기 색이 옅은 형질이 진한 형질에 대하여 우성이다. 근데 이게 둘이 뭐 교배했냐 뭐 이런 거는 몰라. 그러니까 껍데기 색이 옅은 형질이 진한 형질에 대해서 우성이냐, 이게 지금 그렇다라고 얘가 열성이냐, 그거는 사실 몰라요. 우성 열성 의미는 만약에 이제 이 껍데기 흰색이랑 아니면 껍데기 그 갈색이랑 생식을 했는데 자손이 껍데기 흰색이 나왔다. 그러면 우성이야, 껍데기 흰색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세대와 3세대에 이르는 동안 껍데기 색이 진해지는 쪽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요 말이 맞죠, 그쵸? 요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1세대에서 3세대에 이르는 동안 껍데기 색을 진하게 하는 유전자 비율이 늘어났다. 늘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서 뭐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집단에서 늘어난 거예요. 집단에서. 이 집단의 유전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집단에서 껍데기 색을 진하게 하는 유전자가 더 많아진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답이 맞고요. 5번. 자,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 형성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 과정이다. 자, 바둑알이 25개, 5개 있었는데 항생제 배지 모형에 검은색 칸은 항생제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근데 흰색 바둑알은 검은색 칸에 조금만 닿아도 제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검은색 바둑알은 검은색 칸에 완전히 들어간 경우에만 제거하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항생제에 좀 많이 노출돼야지 얘는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흰색 바둑알은 이제 항생제 내성이 없어가지고 닿으면 죽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검은색 바둑알이 더 많이 살아남아요. 그쵸? 근데 살아남은 다음에 그 개수만큼을 다시 넣어. 이거는 이제 생식을 했다라는 의미죠. 사실 생식. 자기 자손을 낳았다 이거죠. 검은색 바둑알이 검은색 바둑알 낳고 흰색 바둑알이 흰색 바둑알 낳는 겁니다. 자, 흰색 바둑알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을 의미하죠. 예. 제거를 하니까 항생제에 닿으면 막 제거를 하니까. 이 실험에서 흰색 바둑알은 생존에 유리한 게 아닙니다. 실험을 반복할수록 흰색 바둑알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 아니죠? 문장이 좀 긴데 꼼꼼히 읽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생물 다양성과 보존. 요 부분도 오늘 끝나기 전에 좀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고. 자, 생물 다양성과 보존. 생물이 다양하게 있다 이거죠. 생물이 다양하게. 근데 생물 다양성을 이제 약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범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유전적으로 다양한 거랑 유전적 다양성, 이거 중학교 때도 다 나오는 겁니다. 종 다양성, 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냐, 그 다음에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냐. 요 동네에 뭐 어떤 동네는 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이 안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숲 생태계도 있고 물 생태계도 있는 거야. 그럼 요 동네에는 이제 뭐 물 생태계에 사는 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다 통틀어서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이 다양한 정도. 생물 다양성에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뭐냐?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변이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가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죠.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난다. 하나의 형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변이가 많으면 뭐 좋냐? 좋다라는 거예요. 변이가 많잖아? 변이가 많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변이가 많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애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있는데 어느 날 뭐 숲이 좀 뭐 어떠한 원인에서 좀 어둡게 됐다. 그럼 밝은색 띠는 애들이 막 이게 막 잡아먹힌다라는 거야. 그래도 얘네가 살아남으니까 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 종이 잘 멸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멸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체프먼의 얼룩말은 털 줄무늬가 개체마다 다르다. 약간씩 다르대. 좀 다르긴 해. 조금 약간. 터키 달팽이 무늬와 색이 개체마다 다르다. 뭐 어떤 거 회전 방향이 다르다고도 하긴 하던데, 이게 회전 방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시아 무당벌레는 겉날개 색과 그 다음에 반전 무늬가 다르다. 이런 건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종이 많기도 해야 되는데요. 생물 종이 많을수록 높은 거긴 한데, 근데 비율은 비슷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A, B, C, D 네 종이 있고 요 숲도 네 종 같네요. 지금 보면 네 종이 있는데 가에는 A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거는 가숲이 나숲보다 종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4개 4개 있어도 그 종의 비율이 비슷한 게 좋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종 다양성 누가 더 크냐? 나죠, 나. 나가 종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종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냐? 뭐 먹이 그물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한 종이 멸종한다 하더라도 다른 먹이들을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생태계가 균형을 잘 잡고 그 생태계 균형이 깨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생태계 균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종 다양성도 높아지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열대 우림 생태계, 갯벌 생태계, 습지 생태계, 산림, 해양, 사막, 초원, 강, 농경지, 어항. 뭐 어항도 하나 생태계를 보는 거죠. 어항도 생태계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생태계들 중에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는 열대 우림이에요. 열대 우림이 뭐 아직까지 뭐 우리가 뭐 발견 안 된 생물 종도 많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열대 우림의 식물 종류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동물이나 균류도 많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생태계는 열대 우림입니다. 아무래도 뭐 사막 생태계 이런 거보다는 열대 우림 생태계가 훨씬 더 많겠죠. 종 다양성이. 갯벌과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상 생태계를 잇는 완충 지역으로 각 생태계의 자원을 이용한 생물종과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공존하므로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갯벌과 습지가 있으면 뭐 갯벌이 있다는 건 바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지도 요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역은 바다 생태계, 육지 생태계, 갯벌 생태계들 같이 있고 종 다양성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농경지도 생태계의 농경지도 여기도 뭐 벼만 자라는 건 아니고 여기도 뭐 우렁이나 뭐 잡초나 뭐 개구리나 뭐 뱀이나 이런 애들 있죠. 자, 넘어가서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모두 생물 다양성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여튼 종들이 멸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어떤 애가 특별히 뭐 멸종됐다 하더라도 다른 그 먹잇감이 있으니까요.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종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은 진화의 원동력이다. 뭐 이런 얘기 읽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 속속 1번부터 3번까지 보시고요. 풀어봤어요? 자, 요거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죠. 그림 보고 아셔야죠. 생태계 다양성. 자꾸 써야지 이게 용어가 익숙해지는 거죠.
종이 많다 이런 거잖아. 종다양성. 같은 종인데 이런 변이가 많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니까 이제 유전적 다양성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프먼의 얼룩말, 뭐 털 주문이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인데 지금 다였네요, 다. 갯벌에는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죠.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네. 종다양성이구나. 미안해. 요게 생태계 다양성이군요. 요게 생태계 다양성이고 요게 종다양성. 종이 더 많이 살고 있다 이런 거네요. 요게 맞고.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맞고요.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그런 거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종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동일한 건 아니죠.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죠. 다시 종다양성이라고 해야겠네요.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건 종다양성이라고 해야겠네. 종다양성. 그러니까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인 거고, 생물의 다양한 정도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열대우림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종다양성이 매우 높다. 맞죠?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모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죠?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읽으면 이해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그러니까 생물이 다양하면 뭐 중요하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같은 얘기네요.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멸종이 잘 안 된다. 근데 그게 뭐 이런 예가 있다라고 했죠. 바나나가 멸종 위기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바나나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근데 그런 거는 캐번디시라고 하는 종이에요. 캐번디시라고 하는 종을 뭐 어느 나라건 다 그걸 심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취약한 질병이 터지면 무슨 곰팡이라고 있어요. 어떤 뭐 곰팡이가 퍼지면 그게 이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다 멸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캐번디시 그 바나나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곰팡이가 퍼지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뒤에 뭐 문제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아이슬란드에 대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추운 동네잖아요. 추운 동네. 그래서 벼 이런 거 잘 안 자라고요. 감자 이런 거를 기르는데 감자를 한 종류만 기르다가 그 감자가 어느 날 다 뭐 어떤 또 병이 걸린 거죠. 예. 그래서 막 100만 명이 죽었대. 100만 명.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높아야 된다. 종 다양성. 종이 다양해야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종 다양성이 낮으면 어느 한 종이 사라졌을 때 그 생물종을 먹이로 하는 생물들은 또 이제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아야 어느 한 종이 사라져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어서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죠.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 이런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지 당연히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죠. 서식지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 유지가 잘 된다. 뭐 이런 설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생물들을 우리는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하고 뭐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들은 생물한테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요.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의복을 이제 얻으려면 면섬유, 목화에서부터 얻고, 비단은 누에, 의복 원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식량도 자원이죠, 그쵸? 이런 거 식량 자원. 주택 건설할 때도 이런 거 필요하죠, 재료. 의약품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근데 이런 것도 자꾸 읽어두셔야지 보기에 나오면 뭔 소리 하는지 알고 답을 고릅니다. 주목나무가 있어요, 나무. 예, 주목나무 열매에 항암제 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텍솔이라고 하는 항암제 만드는데 주목나무 열매에서부터 원료를 얻습니다. 청자고둥에서 진통제 원료를 얻는다. 진통제 원료를 얻는데,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의 원료를 얻는다. 아스피린도 진통제긴 해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를 얻습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원료를 얻는다. 읽어두셔야지 아는 거예요. 유전자의 자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유전공학 발전하면서 이런 걸 쓰는 건데요. 벼가 자꾸 벌레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벼가 병충해가 걸릴 수 있잖아. 근데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어떤 세균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세균에 있는 유전자를 벼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 벼한테서 벌레들이 싫어하는 물질이 나와요. 벼에서. 그래서 병충해 저항성 그런 벼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긴 한데 사실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새로운 종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약간 위험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다른 동물의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GMO라고 하죠. 이런 거. 유전자 변이 식물인데, 농작물인데 이런 거 좀 위험하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많이 퍼지고는 있어요. GMO 농작물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콩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외국에서 만드는 콩 이런 거는 GMO 농작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점차 좀 위험하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그런 거에 유전자를 제공해주는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그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휴식 장소, 여가 장소, 생태 관광 장소 제공해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보전. 생물 다양성이 이제 인간 활동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서식지 단편화예요. 서식지 파괴예요. 서식지 파괴. 아예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야. 여기도 그렇죠. 여기 신도시 건설하면서 여기 농경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기가 다 농경 생태계는 파괴된 거죠. 아니면 갯벌 같은 거 메워가지고 거기에다 논을 만든다던가 그런 갯벌 생태계도 파괴하게 되고요.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나 댐을 건설할 때 그 서식지가 끊겨요. 그러니까 요런 좀 요 정도 규모의 서식지를 가지고 있어야 곰같이 생겼는데 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곰이 요 정도 생태계는 있어야지 요런 애가 살 수가 있는데 곰은 등치가 크니까 많이 잡아먹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도로를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사실 생태계 파괴한 거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서식지가 뚝 단절이 됐으니까 곰 이런 애는 살기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건 멸종이 된다는 거예요.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거는 이런 거고, 서식지 단편화를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다리를 좀 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이제 옆에 나와 있죠. 생태 통로. 예전에는 그냥 이거 그냥 뚫어놨어요, 그냥.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일부러 동식물들이 이제 이렇게 동물들 왔다 갔다 하라고 생태 통로를 건설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로드킬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로드킬 때문에 뭐 되게 엄청 무섭잖아요. 이제 갑자기 막 고라니 이런 거 튀어나오면 막 사고 나버리면.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의 의미는 이렇게 도로 같은 게 서식지를 분리시킵니다. 면적은 사실 조금 줄어들지만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뭐 그 중앙에 살던 뭐 덩치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서식지 단편화에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야생 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남획할 때, 잡지 말라는 거 잡는 게 불법 포획이고, 남획은 이제 너무 많이 잡는 거죠. 우리나라 산림에 서식하던 호랑이, 여우, 곰 등 대형 포유류는 무분별한 사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하였다. 외래종이 도입되는 경우가 있죠. 외래종이 도입이 되면 이제 천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얘네가 갑자기 대량으로 번식해서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외래종이 도입되는 거는 종이 뭐 한 100개 있었는데 뭐 한 2개 들어왔어. 그러면 종이 102개가 됐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늘어났네? 이런 건 아니에요. 외래종이 도입이 되면 걔네들이 막 뭐 무분별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뭐 가시박, 뉴트리아, 이거 되게 큰 쥐 이런 거죠. 큰니페스, 블루기 이런 건 물고기고, 요런 게 토종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환경 오염, 대기 오염되면 산성비가 내리고요. 그럼 또 토양이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담수나 바다에 유입된 중금속들, 이런 게 생물 농축 과정을 거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죠.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뭐 수은이나 뭐 카드뮴이나 이런 게 뭐 뿌려졌어. 그런 거를 뭐 작은 플랑크톤들이 막 먹고 걔네 조금씩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작은 고기가 한 10,000마리 먹어요. 그럼 10,000마리 여치가 여기 쌓이는 거야. 10,000마리 여치가. 이 작은 물고기를 조금 큰 물고기가 먹어요. 한 100마리 먹어요. 10,000 곱하기 100만큼 쌓여. 농축이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물고기가 얘를 한 10마리 먹어요. 10,000 곱하기 100 곱하기 10마리 정도에 쌓이는 거야. 그래서 원래 등치 큰 물고기들은 중금속 검사 같은 거 해야 돼요. 참치라던가 뭐 이런 거는 뭐 중금속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이나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뭐 이런 중금속들은 생물 농축이 잘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먹으면 잘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막 등이 굽기도 하고 손이 굽기도 하고, 뭐 이따이병, 뭐 미나마타병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이런 거 필요한 겁니다.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자원 재활용해야 되고, 저탄소 제품 사용하고, 사실 고기나 이런 거는 걔네 뭐 한국산 고기 먹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근데 그게 왜 저탄소 제품이냐면, 해외에서 고기를 뭐 이렇게 운송해 오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거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에너지 많이 쓰는 거거든요. 물론 싸서 먹는 거긴 먹겠지만, 뭐 저탄소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하기 때문에 뭐 얘네 뭐 이렇게 음료 같은 거 많이 먹잖아.
이거 다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 분리수거 안 하면은 다 매립지로 가면은 매립하는 게 그 땅들이 그 매립지 땅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생태계 파괴를 하는 거죠. 여기 부천이고, 그쵸? 예. 여기에 이제, 여기 엄청 큰 땅덩어리 하나 있지, 이거? 예. 요게 매립지예요, 매립지. 예. 여기에다가 이제 수도권이랑 서울에 있는 그 쓰레기들도 여기다가 갖다 버리고 땅으로 덮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층층층 쌓여 있죠. 여기가 이 땅덩어리 엄청 크긴 해. 이게 거의 부천 뭐 중상동 신도시 만하긴 할 거야 이게. 근데 이게 한 2000 몇 년 되면 이제 다 채워진대. 이만큼에 이만큼. 여기 우리 동네잖아, 그쵸? 이만큼 땅덩어리에 다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 산을 만드는 거.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난지도라고 여기가 여기도 엄청 컸었구나. 원래 여기 난지도야, 난지도. 원래는 섬인데 여기 하늘공원 있잖아요.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고, 요게 이제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 다 산이 됐어. 쓰레기 산. 근데 지금은 공원이 됐지만, 요런 땅덩어리들이 이제 매립지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점점. 그리고 뭐 이렇게 서식지 파괴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 송도 신도시인데, 여기가 원래 송도가 또 원래 섬이었어요. 근데 여기다 매립을 한 거예요. 쓰레기 매립한 건 아닐까. 또 땅을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든 거죠. 여기 있던 이제 뭐 생태계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애들은 이제 다 죽었겠죠. 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뭐 사람도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요런 데는 이제 새만금이라고 해서 여기 연결했어요. 이렇게 다. 여기를 다 메꿀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 엄청 큰 땅덩어리가 생겨요. 뭐 그런 거 이제 새만금 사업하는 겁니다. 간척 사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지? 아무튼 이런 재활용 자원 분리 배출해야지 매립하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재활용 다시 하고, 자, 사회적 국가적 노력, 생태 통로 같은 거 설치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서식지 분리를 막는다. 서식지 단편화를 막는 거죠. 법률로 제정을 해가지고 야생생물 서식지 보존해야 된다. 국립공원 지정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 자생지에 방사한다. 뭐 이런 거 이제 반달곰 같은 거 이제 복원해가지고 지리산에 이제 반달곰이 이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자은행 같은 거, 거기에다가 유전자 관리 같은 거 해야 된다. 근데 이 시간에 봤나? 아무튼 종자은행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제 세계의 종자은행이 아이슬란드에 있어요. 아이슬란드. 여기가 아이슬란드인데 여기에 한글로 치면 나오나 모르겠네요. 종자은행. 우리나라로 간다. 우리나라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어디 있더라. 바닷가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가 되게 추운 땅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종자은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보내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치면 안 나오네.
그래서 만약에 핵전쟁이 벌어졌어.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종자 가져다가 다시 이제 번식을 시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력이 끊어지더라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차갑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세계 종자은행은 여기 아이슬란드에 있습니다. 그런 거, 종자은행을 운영한다. 외래종을 도입하기 전에 기존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다. 뉴트리아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 길러가지고 농장에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뭐 수입을 얻으려고 수입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낙동강 강가에만 이렇게 퍼져가지고 토종 생태계 파괴하는 거죠. 자, 국제협약을 통해 이런 이제 뭐 동물 거래 같은 거 못하게 합니다. 나는 좀 특이한 동물 기르고 싶다. 그런 거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생태계 유지에. 그걸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뭐 내가 기르다 그냥 방사해. 그럼 토종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특히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습지를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습지를 보호하자. 람사르라고 하는 이란의 어떤 지역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람사르 협약이고, 습지를 보전하자. 우리나라 람사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뭐 우포 늪이나 뭐 우리나라에 이제 늪 같은 거 거기 매입 못해요. 이런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발전을 위해서 뭐 우포 늪을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거 못해요. 협약에 가입했으니까. 자, 개념 속속 요거는 같이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장은 풍부해지는 거 맞죠?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관계가 복잡해져 생태계 평형 깨지기 쉽다. 아니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대규모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리되면 살 수 있는 서식지 면적은 증가한다. 아니죠. 서식지 단편화를 의미하는 거고, 산을 허물어 도로를 건설한다. 이거를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거예요.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을 밀렵하였다. 와, 큰일 나죠. 이러면 불법 포획이 되는데 나죠. 산성비로 인해 하천과 토양이 산성화되었다. 환경오염이고. 자, 북아메리카산 블루길, 뭐 물고기 말하는 겁니다. 방류하였다. 외래종을 도입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습지 매립하면 안 돼. 생태 통로 설치해야 돼. 이건 환경오염 방지해야죠. 쓰레기 분리배출 해야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래종 무분별을 도입하는 거 안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 합시다. 네, 알았고 좀 쉽시다.